자, 10월 13일 방송 녹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처음 오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 바로바로 체크 가능하실 거니까 매매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영상 말고 실시간으로 정보나 관점을 좀 공유를 드리는 텔레그램 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은 제 영상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고 남겨져 있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누구나 대가 없이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료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점 정보 공유받고 편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 내가 타점을 받는 걸로 치고 시장을 해석하는 능력, 매매 타점을 잡고 수익을 내는 실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매매를 하시면 제가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순히 남들이 이렇게 떠먹여주고 타점 잡아주는 거 그대로 매매해가지고 수익 보는 것도 좋죠, 편하고 좋지만 결론적으로는 내 실력이 늘어나지 않으면 내 계좌도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돈벌이 하려고 고작 이거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시간 써가면서 진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실력을 결론적으로는 키워야 한다, 돈도 벌고 실력도 키우실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어제 이제 P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꽤나 변동폭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한 15분 정도 만에 막 1%를 뺐다가 그 이상을 또 올렸다가 그런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조금은 어제를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포커싱을 잡아야 될 건 어제 PPI 지수 발표 후 1% 내외 변동폭,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일단 19K 부근을 탄탄하게 방어를 하는 모습을, 저는 이제 OKX로 거래소를 옮겼기 때문에 제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OKX 거래소 가입하셔서 수수료 혜택이나 할인 혜택 받아가시면 되니까 저도 옮겨놓고 이제 여기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볼 수 있었고 어제 시장에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점은 PPI 지수던, 그러니까 수치던 시장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졌다, 영향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왜냐면 PPI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 나왔고, 이 전 같으면 4%, 5% 막 폭락하고 회복 못하고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을 내용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PPI 수치가 높으면 인플레 잡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하락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발표 내용이었어요. 근데 1% 정도 변동폭이 있었고 그마저도 방어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라는 건 거시적인 시장 상황이 비트에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졌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말은 제가 그동안 좀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악재가 이미 반영될 만큼 반영이 됐다, 물가가 높고 인플레 수치가 높고 금리를 인상을 하고 긴축 기조를 유지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미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 시장을 투자하는 매매자들도 받아들이기를 알겠는데 그만 좀 울고 먹어라,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뭘까? 당연하게도 시장 상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기도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19K를 지지를 하는 모습은 나오지만 반등세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못하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고, 그럼 시간이 걸리겠다는 걸 알겠는데 이제부터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어디일까? 러우 리스크? 금리 인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은 유럽, 영국 경제 상황, 이쪽 상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 유럽 쪽, 영국 쪽이 경제가 좋지 못하다라는 거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긴 합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선반영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뉴스는 신호탄 정도? 연준의 스탠스나 PPI 수치나 이런 거는 반영이 될 만큼 반영이 됐는데, 영국이나 유럽 쪽 경제 상황 같은 경우는 아직 반영될 부분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특히 영국이 인플레 수치가 최고치인데 여기서 영국의 스탠스는 시장에 돈을 더 풀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고 하는 거는 당장이야 시장 경제가 좀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물가를 자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영국도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런 스탠스를 취해도 모자랄 판에 시장에 돈을 더 풀겠다, 간단하게 확 와닿게 좀 표현을 하면 영국이 파월한테
야, 그렇게 해서 시장 박살낼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박살내는지 잘 봐봐. 확실하게 박살내줄게.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 돈을 풀겠다라는 스탠스는 폐암 걸린 환자한테 담배를 막 두세 가치씩 물려주는 거랑 다를 게 없다. 당장 암세포 제거하고 항암 치료하고 수술해도 모자랄 판에 막 담배를 물려주는, 그렇게 봐도 저는 무방하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영국 쪽에 저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서 그쪽에 동향도 신경을 쓰시면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선물 상황부터 조금 짚어보자면, 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19K에서 알 수 없는 방어력 확인. 하지만 반등이 약하다.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 아쉽죠? 근데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비트가 시장 경제 다 박살나고 다 떨어지고 막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비트 혼자 미친 척하고 끌어올릴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다. 19K에서 알 수 없는 지지력은 확인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한 뭐 반발 매수나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확인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루한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이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19K에서 19.2K 이 박스권 구간에서 발라먹는 매매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다. 답답하신 분들은 레버를 조금 올려도 될 듯. 이 정도 선에서 박스권 매매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쯤 이 박스권 매매를 종료를 해야 되는가, 언제쯤 이제 관점을 다시 짜야 되는가 하면은, 1차적으로 19,250에서 한 60 정도? 이 부분을 돌파하고 위로 올려 놓는지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19.5에서 19.6K를 돌파하는 경우 20K 부근 재돌파 시도 가능성. 상방으로 방향을 잡고 뚫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19,250에서 60 저 부분을 돌파하고 나서 19.5에서 19.6K 부분까지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아, 이제 20K까지는 재돌파를 시도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다. 19.2K를 돌파하고 나서, 그러니까 19,250K까지 돌파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롱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19.5K 부분이 오는 경우 이제 거기서 뭐 포지션을 정리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특정 시점이 나타나면, 저 구간이 연출이 되면 그때 관점을 변경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 그러니까 18.9K까지 뚫리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18.5K까지는 쭉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선물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요 박스권 안에서 발라먹는 매매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시장에 특별한 새로운 이슈나 신선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루하게 횡보하는 그림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거래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이 정도로 좀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이슈나 관점이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 신경 써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으로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영상 내용과 상황이 뭔가 바뀐 것 같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그 방에서는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그 현물 코인까지 추천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요. 오늘 추천드릴 거는 헤데라라는 코인이에요. 일봉으로 봤을 때 어제 상승 이후에 눌린 구간이 연출이 되고 있죠. 대판단에는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상승의 초입 구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위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알트들은 시장이 횡보하는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대부분 슈팅을 기다리는 모양. 그럼 누가 더 많이 올라갈지, 누가 더 빨리, 이 싸움이라고 저는 지금 알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끼가 좀 많이 보이는 코인들 위주로 추려가지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런 거에 굉장히 적합한 게 헤데라라는 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치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만, 그리고 84에서 5원 정도 구간 자리를 내주면 그때 나머지 절반 비중 실어서 진입,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대략 103원에서 104원 정도까지 1차를 돌파하고 나면은 120원에서 30원 정도까지도 이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현물 매매를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현물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물도 추천을 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물은 단기 슈팅을 노린다기보다는 포지션을 길게 스탠스를 길게 취하는 방식으로 단기적으로는 선물 거래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보는 시장이고요. 이 외에도 좀 진짜 양질의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열려 있으니까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셔가지고 정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